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이제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갑니다. 요즘 농촌의 가장 핫한 이슈는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등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2019년에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및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에 10만 6천 가구에 643억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농민 공익수당과 국가지급 직불제의 단가 인상 등으로 연말까지 9가지 직불성 사업에 농가당 평균 514만 6천 원이 지원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누구나 전라북도에서 농사 짓고 하면 더 주고 누구는 다른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덜 주고 이게 좀 그러네요. 어느 지자체는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가 자기들이 세금을 집행해버리는 정부에서 뭐 하고 있나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농민들로서는 꿈같은 이야기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연관이 있으며 국가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회와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과연 직불금 대상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을 골라서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봉양읍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입니다.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은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조건분리 직불의 대상 농지, 쌀, 밭 조건분리 대상 농지 이 세 개에 해당하는 게 대상 농지다.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민이 아니라. 다만 2017년에서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 3년 중 한 번도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가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2020년 9월 권성동 의원과 윤재갑 의원은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던 농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급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과 9일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최근 3년간 2017에서 19년까지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여기 농지입니다. 농민이 아니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지만 그리고 농지이지만 어떤 경우 이유로든 간에 과거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에 대하여 공익직불금 배제농가 구제법안을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된다면 올해도 소급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농업인입니다. 대상 기존 수령자,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쌀, 밭, 조건 분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300평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헷갈려하는 것들이
바로 농지에 가는 것입니다. 농업인은 신규가 가능하지만 농지는 기존 직불금을 받고 있던 이력이 있는 농지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라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직불금 지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배제농가 구제법안으로 권성동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사 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원제외. 지원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농지 면적이 0.1헥타르, 300평 미만인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그래 감소했다면 쪼개가지고 2명이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다만 매매, 증여, 상속, 임대차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소농직불금, 요거는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농가 범위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농가라 하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 소농 요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헥타르, 1,500평 이하여야 된다. 면적 합이 1,500평이 넘으면 면적 직불금 대상으로 120만 원보다 더 많이 이상 받게 된다는 거죠. 농가 내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 농지, 임대해준 농지도 포함해서 면적 합이 1.5헥타르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야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간 농사를 지어야 한다. 2020년의 경우에는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2017에서 2019년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내 자식이 내 앞으로 돼 있지만 다른 회사에 다니거나 안 그러면 뭐 관공서에 다니거나 취직을 해 있으면은 거기서 소득이 나오게 되면은 별개의 소득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주민등록표상에 자식으로 슬하에 두고 세대주로 돼 있다면은 그 자식이 벌어오는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넘게 되면은 소농은 받을 수 없다. 그럼 면적 규모는 받을 수 있지만 소농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농가 내에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세대 분리를 해라. 억울하면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 재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설 재배도 수익이 많거나 안 그러면 축산업으로 수입이 많아도 소농이 아닌 면적 직불금을 신청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면적 직불금입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전부 다 소득 기준이나 축산소득이나 시설재배 소득이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갈 때 면적 직불금은 농사 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는 낮아지지만 지급 전체가 늘어나겠죠. 여기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농업인이라면 개인이라면 30헥타르 9만 평, 그리고 농업법인은 50헥타르 15만 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들녘 경영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400헥타르, 이거는 엄청 많죠. 3, 42, 120만 평 엄청납니다.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043-641-40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